안녕하세요. 신바람 신풍입니다. 오늘은 이브맥틴의 향암 효능과 안전성 다시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몇몇 추가된 사항이 안전성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관하고 생체 실험에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실험한 것만 나타내니까 다른 암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뭐 다 기능을 하겠죠. 분자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교모세포종, 난소암, 유방암, 그 다음에 흑색종, 뭐 췌장암, 전립선암 뭐 이런 등의 이런 기능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ROS 양을 증가시킨다. 여기에 되는 암에 대해서는 이런 걸 증가시키고 또 세포 정식 억제하고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고 뭐 등등 세포 성장 및 전이를 억제하고 유방암에 이런 효과가 많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줄기세포 집단의 세포 생존력 및 클론 생성을 우선적으로 억제한다. 전이 관련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체 내 실험에도 종양 부피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줄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거는 이제 성장을 억제하는데 이거는 부피를 줄인답니다. 그러면 암세포를 줄이는 거죠. 85%까지 줄인다. 결장암 같은 경우 이런 특정 어떤 세포주에서 나타났다는 것. 자, 네 가지의 다른 메커니즘과 이러한 메커니즘과 관련된 다른 경로에 의한 암 억제 활성산소 ROS 역할 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증가되면 그런 항암 기전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뭐 실험들이 있습니다. 실험들이 있고요. 거기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효과를 볼 때 이런 것들을 보면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용량이 적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이브맥틴을 복용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량에 맞게 적정 용량이 복용이 돼야만이 이렇게 암세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충제에 여러 가지 항암 기전은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항암 기전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임상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 무조건 먹기만 하면 항암 기전이 있느냐? 이브맥틴을 먹어도 여기에 3 마이크로몰 먹으면 별반 뭐 차이 없지 않습니까? 12 마이크로몰을 복용해야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브맥틴을 먹으니까 이렇게 종양세포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이제까지 벤지미다졸 계열이나 여러 가지 그 약물에서 종양세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이브맥틴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야 알 수 있었는데 이브맥틴은 단시간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브맥틴의 안전성 몇 가지 새로 밝혀진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럼 어떻게 먹고 있느냐? 현재는 여기 보면 사상충증 뭐 이런 데는 뭐 1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림프 필라리아증에서는 400 마이크로그램 킬로그램당 지금 12mg은 이런 그 사상충증을 구충할 때 사용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림프성 필라리아증에는 2배가 되네요. 그럼 24mg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에게 척추 손상 및 근육 경련이 있는 환자에게는 이브맥틴을 체중당 1.6mg을 주 2회 12주 동안 피하에 투여된다는 거죠. 이건 주사로 투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현재의 복용량이라는 거죠. 자, 독성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잘못 해석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고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망자도 한 명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바맥틴이 좀 독성이 있고 이버맥틴은 독성이 별로 없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바맥틴에 노출된 18명과 이버맥틴에 노출된 1명, 그 19명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4명은 무증상이고, 그 19명 중에 4명은 무증상이고, 15명만 이제 중독이 됐는데, 그 중에 8명은 이렇게 아바맥틴을 이렇게 복용했네요. 23mg, 체중 1kg당. 이 경우에는 경미한 증상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환자가 이제 코마 혼수 상태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4명은 호흡 곤란, 3명은 저혈압 이렇게 됐고요. 이들의 평균은 이제 킬로그램당 100mg을 섭취했는데 이것은 지금 뭐냐면 아바맥틴을 섭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버맥틴의 경우는 15.4mg을 킬로그램당 15.4mg을 섭취한 거죠. 이버맥틴의 1명은 여기 7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버맥틴의 경우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 7명은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 중에 1명은 18일 후에 다기관 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망한 분이 아바맥틴을 복용한 사람인지 이버맥틴을 복용한 건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자 1명만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아바맥틴을 복용한 사람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버맥틴의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뒷 글을 읽어보면 돌아가신 분이 이버맥틴이 아닌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바맥틴은 이거고 이버맥틴은 이렇게 단순화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바맥틴도 있고 뭐 셀라맥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요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간 게 바로 이제 이버맥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자 구조도 단순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거는 복잡한데 자, 복잡한 분자 구조는 독성이 더 심하고 이버맥틴은 독성이 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걸 보면 이버맥틴은 표적이 CNS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독성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독성은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버맥틴을 치료한 대부분의 환자는 기생충에 대한 면역 및 염증 반응으로 인한 것 이외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뭐 12시간 내에 나타난답니다. 뒤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등등. 이게 부작용은 죽거나 마비된 기생충의 축적되어 이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이버맥틴으로 치료받은 엄청난 수의 환자는 그것이 안전하고 내약성이 좋은 약물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이버맥틴을 고용량으로 복용 증가했을 때 안전성 여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현재 사람의 사용을 위해 승인된 것보다 더 높은 용량 또는 더 빈번한 용량으로 투여되는 이버맥틴의 안전성 및 약동학을 이중 맹금, 이중 블라인드로 가짜약하고 이렇게 용량 상승한 사람하고 대조하여 연구 평가했다 되어 있습니다. 총 68명을 4개 집단으로 나눠서 3개 집단은 이버맥틴을 복용시키고 나머지는 이버맥틴을 복용시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실험을 한 거죠. 자, 이 실험은 정상적인 사람을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의한 반응은 여기는 빠진 거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버맥틴을 고용량으로 복용으로 증가 시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이제 동공으로 사람의 눈동자로 이제 이렇게 중추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독성을 모두 다루었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버맥틴은 일반적으로 내약성이 뛰어나며 FDA 승인 최고 200마이크로그램의 최대 10배까지 용량에서 중추신경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위약을 먹은 사람하고 동공 변화가 똑같았답니다.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혈장 농도 곡선에서 복용 후 4시간에서 최대가 되었다는 거고 반감기는 대략 18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루가 안 되는 거죠. 반으로 줄어드는 것. 최대치
최대치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18시간이었다. 혈장 농도 곡선으로 봤을 때 음식과 함께 복용 시 2.6배 높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일마다 이브맥틴의 축적이 최소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최소고 완전히 배출되는 데는 이제 12일이 걸린 거죠. 이 연구는 이브맥틴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용량 및 보다 빈번한 요법에서도 내약성이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최대 10배까지 용량에서 중추신경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음식과 함께 복용 시 2.6배 더 높았다는 것이고, 4시간에 최대 혈중 농도가 되는 것이고,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18시간이 4일이면 축적된 것이 최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배출은 12일로 봤는데 12일보다 짧게 4일이면 거의 배출이 되고, 물론 완전 배출에는 12일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이제 토대로 한번 연속 복용 누적량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2mg을 계속 먹게 되면, 복용하게 되면 방광기가 48시간이니까 그 다음날 6으로 떨어지겠죠. 혈청 활성도가 6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4일 지나면 최소가 된다 그랬으니까 최소를 1로 두고 완전히 10일 후에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뭐 0. 얼마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1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6, 4, 2 이렇게 떨어지겠죠. 4일 지나면 최소가 된다니까 요걸 이제 기준으로 했습니다. 첫날 먹고 둘째 날 복용할 때 첫날 반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누적이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줄어들고 22, 24, 25, 26, 27, 28, 29, 30, 31, 32. 32부터는 계속 이제 0이 있기 때문에 계속 32mg입니다. 그럼 12g을 계속 복용해도 누적되는 것은 32mg이 누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누적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20mg을 계속 먹었을 때도 20, 그 다음에 8시간 지나면 반으로 주니까 10, 그 다음에 4일 뒤에 최소 1로 나왔을 때 17, 4 이렇게 감소된다고 보고, 이것을 이제 계속 적용하게 되면 20, 30, 37, 41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 49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도 12일간 연속 계속 복용해도 50mg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50mg을 넘지 않으니까 현재 여기에 실험을 했죠. 실험한 결과를 보면 여기에 실험한 120mg을 1회 복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거고, 남아있는 게 50mg이니까 뭐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버맥틴의 긴자 동경 클리닉의 회신이 이제 이해됩니다. 이제 12mg을 2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는 간기능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다. 암 치료에 대한 효과를 우선하기 위해서 매일 복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추천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암제와 병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간에 데미지가 있는 경우는 2일에 일정으로 줄이는 등 복용량을 가감하세요. 또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이 양은 환자의 컨디션이나 치료의 상황에 따라 복용량을 가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임상 수기는 카페에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제가 이버맥틴 복용 후기를 중점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버맥틴 복용 후에 나타난 이상한 현상을, 제가 체험한 현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자료는 암 극복의 길을 찾는 사람들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